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호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어제 이제 급반등이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 테마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준비된 자료들 보면서 바이오 상승 논리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자, 아울러서 이제 그 하이브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세 가지 상승 논리로 요약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7월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28일이면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게 되죠. 26일, 27일 이제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만약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그 역시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0.75 가능성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그 사실 그 고물가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0.5%그 인상폭을 이제 축소를 시킨다라면 기술주들, 성장주들, 특히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상당 부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폭을 축소가 되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좀 선별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바이오주, 특히 이제 그 코스닥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2년 혹은 한 18개월 이상 이제 가파른 선 조정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받은 이유가 뭐냐,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작이 된 거죠. 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이제 특성상 사실 그 많은 이제 자금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임상 같은 거 하려면 이제 그 돈이 이제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서 또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사실 그 임상을 취소한 사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금리 인상과 함께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많은 이제 데미지를 테마별로 보면 이제 테마 업종이나 테마별로 보면 바이오 섹터 쪽에 이제 가장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나마 사실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사실 그 코스닥 지수 자체를 보면 워낙 많이 빠졌지만 그나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시장을 좀 받쳤다고 봐야 되겠는데 잠시 후에 이제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하고 이제 비교 분석해 보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술적인 이제 그 자율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그 상승 기조를 보인다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지수를 리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1번과 이제 비슷한데 요번에 이제 그 7월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이 축소가 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존에 이제 0.75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0.5%로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면은 바이오 테마가 가장 기술주 전반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이오 테마 전반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강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무난한 게 사실 그 바이오, 특히 저는 이제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무난한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이 GCL이죠. 옛날에 녹십자 셀이었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 지금은 이제 그 플러스 많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보통 이제 약세장이니까 조정 이틀째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GCL 정도. 물론 이제 그 바이오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코스피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무난해요. 80만 원 정도 미만이라면 좀 길게 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난주 말 방송에서 제가 펀더멘탈이 받쳐줘요. 실적이 받쳐주는 이제 바이오 플러스라든가 JVM 이런 종목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물린다 생각해도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이제 그 오늘 방송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세력 가치라고 할까요? 바닥권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 바이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태고 사이언스입니다. 태고 사이언스, 그다음에 앞타머 사이언스, 기타 이제 막 바이오 솔루션이라든가 이제 펩트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그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약에 이 기조가 바이오 테마가 상승 롤이 맞고 어떤 그 지수를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 간다면 이런 종목군 중에서 사실 좀 급등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CJ입니다. CJ 같은 경우는 사실 그 CJ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하여튼 그 코로나 최악 이후에 오히려 이제 그 CJ 같은 경우는 10,000원 미만에서 16만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실제로 이제 오른 거를 보니까 뭐 2개월 정도 오른 거죠. 2개월 동안에 사실 그 1600%가 올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은 이제 2020년 7월 달에 최고의 절정기가 나옵니다. 2020년 7월 달에 최고의 절정기가 나오니까 뭐 거의 뭐 정확히 2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CJ는 사실 그 최고점이 16만 원대인데 이런 그 회사 창사 이래 이런 어떤 그 절정기는 뭐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절정 구간은 뭐 다시는 오기가 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그 진단 키트 시장도 사실 그 코로나와 함께 워낙 많은 이제 신설 업체들이 또 시장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경쟁이 굉장히 또 경쟁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CJ는 우리가 매매를 뭐 하지 마라 하라를 떠나서 일단 그 하더라도 일단 그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끌고 어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2020년 12월 달에 최고 절정기였어요. 물론 그 월중 최고가는 2022년 1월 달이었지만 주가의 최고 절정기는 이제 2020년 12월 달이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7월 달이니까 1년 반이 됐죠. 18개월 동안 주가가 17만 원대에서 이제 그 5만 원대까지 이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닥권에서 1개월, 2개월, 3, 4, 5개월 뭐 혹은 6개월 정도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최근의 강세가 우연한 강세가 아니라 일단 그 준비된 상태에서의 강세다. 일봉이라든가 이제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차트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이 수급의 어떤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완연하게 이게 얼마까지 1차적으로 제가 한 8만 원 정도까지 무리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게 그 계속해서 추세 상승으로 장기간 이어질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 혹은 이제 단기에 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준비된 상태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어설프게는 잘 이제 꺾이지 않는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판매 대행회사죠. 글로벌 판매 대행회사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국내 판매 대행회사인데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레미케이드죠. 오리지널의 레미케이드의 이제 레미케이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레미시마죠. 레미시마 SC 제형.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닌겔이라고 그러죠. 닌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꼽은 상태에서 뭐 거의 뭐 한 반나절 가까이 맞아드는데 이게 S 제형은 이제 그 피하 지방에다가 이제 주사제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편하죠. 자, 그런 모멘텀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리툭산 계열, 오리지널이 리툭산 계열인데 리툭산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투룩시마 역시도 이제 북미 시장에서 상당한 또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우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2020년 이제 영업이익이 3,62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17만 대까지 올라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작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죠. 5만 원까지 지금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5만 3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7월 달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2,500억 정도 대략 그 최근 나온 보고서 보니까 2,500억 정도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2,500억 사이즈 갖고 사실 그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만 원대에서 아까 앞서 이제 월봉을 봤죠. 17만 원대에서 이제 5만 원대까지 하락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되돌림 파동 정도라고 보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제 한 8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하여튼 조금 추이를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반복 추이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 갖춘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잘 안 꺾일 것 같아요. 하여튼 8만 원. 그래서 맥시멈 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이제 도모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시장이 그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거래량도 안정적이죠. 매물이 많지 않다. 매물이 오랜 하락 과정과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과정과 기간 조정 과정 속에서 충분히 매물 소화가 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 플랫폼 관련주죠. ADC 기술이라고 해요. A가 안티바디 항체 약물 결합체입니다. 항체 약물 결합체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 약자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2조가 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알테오젠도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적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 보니까 흑자 전환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술 수출이 뭐 언제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기술 수출이 상당 부분 임박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알테오젠. 그리고 알테오젠이 ADC 기술의 어떤 플랫폼 기술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인데 이때 SC제형 관련 기술 이전도 지금 이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게 되면은 이제 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역시도 이제 2020년 8월 달이 주가가 최고 절정기였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8월 달에 절정기였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1년 반 이상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차트 모양새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매도 세력이 왠지 많이 이탈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도 비교적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 5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뭐 3%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틀 연속 강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정 이틀째 정도. 내일은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일은 뭐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모레 마이너스권 정도, 그 정도에서 사는 것, 그 정도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상단에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128억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 21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KB증권 보고서가 되고, KB증권 자료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증권 보고서 보면 올해도 계속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사실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여기다 가치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각종 이제 기술 이전과 함께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다른 어떤 업종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뭐 우리가 뭐 시체말로 뭐 한 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이제 월봉 차트가 있는데, 실제 레고캠 바이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주가의 절정기는 사실 2020년 6월 달에 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만 보면은 2020년 12월 달이 이제 최고의 절정기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 1년 반가량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았는데, 이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그래서 셀키론 헬스케어라든가 혹은 앞서 봤던 이제 알테오젠과 달리 조정을 굉장히 완만하게 받았어요. 완만하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다, 혹은 같은 얘기죠. 매도세가 약하다는 거죠.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또 역시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레고캠 바이오 역시도 이제 ADC 기술입니다.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 항체 약물 결합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봐야 될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거리가 많다. 근데 우선순위 봐서는 지금 당장 라이센스 아웃이죠. 기술 수출 가능성은 레고캠 바이오보다는 이제 알테오젠이 훨씬 더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3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시 1분 통과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4.3%요. 4.3%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내일은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하튼 간에 약세장이고 시장 변동폭도 크고 불확성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저점에 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주면 만다. 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좀 보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 이틀째 사는 게 좋습니다. 강세장 같으면 이제 첫날 조정해서 저점에다 대놓고 사는 게 좋은데 워낙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 이틀째 눌림목을 감안해서 사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봉보다 월봉 차트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 상승 논리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알테오젠, 레이콘 바이오, 시즌까지 봤죠. 보면은 주가의 최고 절정 대비 조정이 최소한 18개월 내지 2년 동안 충분히 선조정을 받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LNF죠. 2차 전지 관련 이제 LNF하고 이제 그 셀트리온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위에가 이제 LNF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는데 뭐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형편없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던 그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사실 그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나마 이제 그 이런 그 LNF 같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지수를 이제 방어를 해주는데 얘네들이 그 5월 말경에 거의 대부분 상투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뭐 상당히 희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아래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하고 거의 좀 일치가 되는 모습이죠. 주가는 이제 주도주 다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LNF가 많이 올랐던 것은 셀트리온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바이오 종목이죠. 시가총액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는데 이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코스닥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는 당분간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워낙 펀더멘탈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LNF가 다시 뭐 역사 고점을 돌파하면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바이오 섹터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다시 이제 그 LNF를 포함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 좀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이제 세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뭐 10중 8구는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추세 반전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자율 반등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좌상단에 이제 그 태고사이언스, 우상단에 이제 앞타머사이언스, 좌하단에 이제 바이오솔루션, 그다음에 우하단에 이제 펩트로닉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많이 터졌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그 주가 흐름도 다른 여타 코스닥 혹은 여타 이제 바이오보다는 훨씬 이제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출발한 태고사이언스가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타머사이언스, 바이오솔루션, 그리고 이제 펩트론인데 그 태고사이언스는 이제 그 지난번에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수전전서부터 회전근개 전층 파열 3상이 종결이 되면서 그 세포 치료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앞타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폐암 조기 진단 키트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에서 확정이 되면서 이제는 그 비급여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바이오들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연구 개발만 투자하고 임상만 하죠. 뭐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적자 지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흑자 전환되면 더 좋다고 봐야겠죠. 뭐 태고사이언스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여튼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튼간에 앞타머사이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태고사이언스 움직임이 좀 더 양호한 모습이고, 앞타머사이언스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주가가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르고 빠질 때 또 많이 빠지는데 지금 3일 연속 빠지고 이제 그 우리가 하방경직이라고 하죠. 하방경직을 이제 13,000원대 중후반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트레이딩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바이오솔루션도 지금 적자 지속 기업이지만 매출은 나온 회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 업체로 이제 그 상장이 된 회사죠. 이거는 이제 그 카트라이프라고 해서
카트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세포 치료제죠. 늑연골 우리가 이제 그 갈비뼈에서 세포를 축출해서 갈비뼈의 세포하고 그다음에 무릎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뭐 하여튼 그 수술 사례를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적자 지속이지만 매출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우하단이 펩트론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먼저 태고사이언스 거래가 터졌고 아타마사이언스, 바이오솔루션, 펩트론입니다. 펩트론도 이것도 플랫폼 기술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펩타이드라는 게 이제 아미노산의 결합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펩타이드 기반 플랫폼 기술 업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저도 그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당뇨약을 좀 먹고 있는데요. 당뇨약 아침 저녁으로 이제 먹고 있는데 이는 뭐냐면 그 한 번 맞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제형, 뭐 그 1개월 제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실적 계속 적자예요. 근데 역시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은 그 자체가 사실 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또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역시 이틀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되죠. 따라서는 일단 그 눌림목 활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좌상단이 이제 태고 사이언스, 그 다음에 우상단이 앞타머 사이언스, 그 다음에 그 좌하단이 이제 바이오 솔루션, 우하단이 이제 펩트론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태고 사이언스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5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먼저 움직였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앞타머 사이언스가 터졌죠. 물론 이제 그 펩트론도 터진 게 있는데 펩트론은 이제 그때는 별로 주가 움직임이 변변치 않았고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하단에 있는 이제 바이오솔루션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하단 이제 펩트론도 최근에 이제 그 6월 말 이후부터 이제 그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오랫동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니죠. 시장이 이제 워낙 힘드니까 하여튼 그 뭐 트레이딩 영역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거죠. 바이오 플러스. 이거 이제 필러 회사죠. 필러 회사. 그런데 필러 회사인데 필러 회사 중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필러에 들어가는 이제 가교제라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교제가 이제 뭐 부작용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플러스는 이제 그 가교제 사용을 안 한답니다. 안 하면서도 이제 좋은 효과를 낸다고 그러는데, 자, 매출과 영업이익 보시면 2019년도에 69억, 그 다음에 2020년 123억,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도 182억,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KB증권 예상 영업이익 올해가 이제 275억이거든요. 뭐 이 정도라면 주가는 당연히 한 단계 크게 좀 레벨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실적이 굉장히 좋고, 단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보호 예수 물량 있죠.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고 좋은 기업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JVM입니다. JVM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조제 관리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 그 약국에 가시면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처방전을 받아오죠. 처방전을 갖고 이제 약국에 가면 약사분이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그 조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죠. 기타 이제 그 소모품 같은 경우도 소모품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파우치를 비롯한 소모품 매출도 굉장히 이제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영업이익 보시면 2019년도에 105억에서 2020년 157억.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좀 줄었죠. 줄 수밖에, 이게 정상이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바이오 솔루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125억.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05억입니다. 205억. 이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만 잡는다면 주가는 사실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차트도 지금 다른 바이오하고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크게 오른 다음에 이제 눌림목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거 참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모아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얘기가 좀 깁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일단 체크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 넣었는데요. 일단은 앞서 이제 오프닝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우리 시간으로 7월 28일 날이면 결정이 될 겁니다.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0.75를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사실 그 고물가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가 굉장히 또 이슈화가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침체를 감안한다면 0.75보다는 0.5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75도 사실 그 악재는 아니에요. 이미 그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0.5%라면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1분기 때 370억이었죠. 이번에 했던 그 800억 이상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2분기 영업이익 발표 시점도 모니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BTS가 이제 그 단체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는데 제이홉이 멤버 중에 하나 제이홉이 드디어 이제 그 신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앨범 판매량이 일단 100만 장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50만 장 정도라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주가는 이제 14만에서 15만원 정도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고 있어요. 자,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다익선이죠. 거래량이 최소한 100만 주 이상을 수반시키면서 양봉이 나와진다면 뭐 20만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신지, 또 저에게 또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 관련이 되신 분들은 저에게 또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싶은지 잘 알아요. 아는데 그건 뭐 지나간 과거고 이제부터라면은 우리가 하방 리스크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주식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어찌 보면은 바닥을 안다는 것만큼 그것도 또 상당히 매력적인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팔지 않으면 손해 본 게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우리 4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면 10만 원대 추천해서 17만 원, 8만 원 추천해서 40만 원까지 갔었는데 아무리 많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거죠. 역으로 아무리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팔지 않으면 손해 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를 좀 한번 믿어보시고 제가 뭐 하여튼 그 하이브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백업을 해드릴 테니까요. 좀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는 또 다음번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